시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더뉴치과 김동현 원장입니다. 이번에 왓츠 온마이 제가 함께하게 됐는데요. 그 1편을 봤는데 아는 사람이 나와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주제 넘게 여기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진료를 하고 있어서 사실 무삭제 라미네이트도 좀 하고 임플란트를 좀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친구들이 그걸 좀 많이 물어봐요. 라미네이트 붙일 때 뭘로 붙여야 되냐? 정말 무삭제는 정말 안 깎냐? 근데 사실 이게 하나도 안 깎는 거 말이 안 되니까 라미네이트 프랩할 때 제가 어떤 걸 사용하는지 그 어떤 걸 접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저는 그 임프레션 코팅을 거의 안 쓰거든요. 사실 임프레션 코팅을 쓸 때 환자들 입 벌리는 것도 문제인데 임프레션 코팅을 꽂고 러버로 뜨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우리 직원이 이를 뽑았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멘붕인 거지. 임프레션 뜨다 이를 뽑았으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네. 그 다음부터는 안 써요, 임프레션 코팅을. 왜냐면 임프레션 재료 자체를 잘 안 쓰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스캐너로 가게 되고, 스캐너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편리하다는 걸 알다 보니까 점점 디지털 쪽으로 재료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디지털 임프레션을 뜰 때 제가 많이 쓰는 재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라미네이트 프랩을 할 때 보면은 요거를 많이 써요. 슈퍼스냅인데 옛날에는 폴리싱 할 때 많이 썼거든요. 근데 폴리싱 할 때 보면은 이 전치부 레진 필링을 하고 폴리싱을 할 때 사실 스톤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이게 되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미세 부위 재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거를 폴리싱을 할 때 많이 쓰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걸 쓰다 보니까 절삭을 할 때 내가 조절하기가 너무 쉬워요. 무삭제 라미네이트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앵글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되게 둥글게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둥글게 잡아줄 때 벌을 썼더니 막 깔리니까 환자한테 힘들어해요. 그리고 무삭제 라미네이트의 제일 처음에 우리 마케팅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사실 마취를 안 한다였거든요. 근데 마취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이 스피드에 물이 나오면은 아무리 내가 조금 간다 하더라도 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는 로우 스피드를 하고 보통 바람을 불어서 갈다 보니까 정말 마취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안 시려해요. 그래서 라미네이트 프랩할 때 이걸 많이 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까만색이랑 보라색이랑 녹색이랑 분홍색이 있는데, 사실 분홍색은 사놓고 거의 써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건 정말 파이나거든요. 거의 안 갈려요. 반딱반딱 광낼 때. 이거 언제 광내냐면은 내가 가끔 손톱 메꿔서 손톱 광낼 때 이거 좀 써요. 이 까만색을 진짜 많이 씁니다. 이 까만색 같은 경우에는 프랩이 정말 생각보다 되게 잘 돼요. 내 손목 스냅에 맞춰갖고 프랩이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앵글 잡을 때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제 최애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사실 라미네이트는 프랩을 하면은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접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붙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라미네이트를 붙일 때 무삭제는 보통 0.2mm에서 0.3mm 정도의 두께가 나오는데, SE본드를 쓰면은 너무 이제 층이 좀 클리어 층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라미네이트가 찰싹 안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할 때는 이 싱글본드, 모노본드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정말 얇게 바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얇게 바르고 그 다음 쓰는 게, 저는 이 베리오링크를 써요. 이 베리오링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건 트라이이능 같은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를 살짝 붙여보고 이게 정말 제대로 붙었나 안 붙었나 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진 않아요. 근데 당분간 이게 임시적으로 붙일 때 쓸 수 있는 게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색깔을 맞출 때 이 트랜스하고 이 블리칭 쉐이드를 씁니다. 딴 데서 진료를 할 때는 이 블리칭 쉐이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정말 불투명하고 하얗거든요. 근데 무삭제 라미네이트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정말 하얗게 해주세요. 누가 봐도 하얗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게 이게 베리오링크의 이 블리치 쉐이드예요. 이거는 불투명해요.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방에서 접착제를 놓고 라미네이트를 붙이게 되면은 이 라미네이트에 내가 만들어 온 색이 어느 정도 드러나요. 근데 이 트랜스라는 게 또 있어요. 트랜스는 투명한 거예요. 트랜스를 썼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완전히 안에서 자기 치아 색깔이 비쳐나오기 때문에 뭐 A1이나 B1 같이 아주 하얀 걸 했을 경우에도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 원하시는 분들은 트랜스를 쓰고, 하얗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베리오링크의 저걸 쓰면 블리치 쉐이드를 씁니다. 근데 이 블리치 쉐이드를 쓸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베이스가 있고 근데 카탈리시스가 있어요. 두 개를 섞으면은 이 자가중합이 돼요. 근데 이 베이스만 쓰면은 자가중합이 안 돼요. 레진 큐어만 됩니다. 라미네이트가 두껍게 나왔다.
두껍게 나오신 분들은 이 베이스만 쓰게 됐을 경우에는 중압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카타르시스랑 같이 해서 꽉 중압을 하는데 안에서 자가 중압도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빨리 굳어요. 그러니까 라미네이트를 이렇게 하고 미세하게 조금 무삭되니까 이게 마진이 없잖아요, 살짝.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하는 도중에부터 몇 번 뜯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쓰기 시작한 게 베이스만 써요. 이 베이스만 썼을 경우에는 넣은 다음에 큐어를 진짜 오래 해줘야 되거든. 꽉 굳을 때까지. 그리고 이게 되게 스티키해요. 끈적끈적해. 딱 누르고 한번 딱 누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하고 큐어를 해주면은 접착제가 물론 익시드된 게 되게 많아서 많이 제거를 해주긴 해야 되는데 되게 레진처럼 찰싹 달라붙어요. 근데 눌렀다 뗐다 반복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점도가 높아서 안에 기포가 생겨요. 기포가 생기면 나중에 변색 100% 됩니다. 내가 이걸 언제 쓰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잘 사용해서 쓰면은 이거 라미네이트 붙일 때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본뜰 때 아까 임플레이션 코핑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 스캔바디예요. 이 스캔 힐링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힐링 대신에 꽂아놔요. 힐링 빼고 뭐하고 할 때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버트랑 잇몸이랑 안 붙고 벌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붙어있던 정션이 떨어지니까 점점 더 정션이 내려가거든. 그렇게 되면은 어버트랑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껴요. 그럼 되게 잘 부어.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이 스캔 힐링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스캔 힐링을 힐링 대신에 써요. 그래서 인풋 뜰 때까지 힐링을 풀지 않아요. 나중에 세팅할 때 힐링을 풉니다. 이 스캔 힐링은 보면은 힐링처럼 밑에 이렇게 잇몸 안에 묻히고 대가리가 나와요. 이 깊이가 감이 있는데 이게 썼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스캔 뜰 때 이거 많이 쓰잖아요. 이건 사실 기공용이에요. 기공용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본의 컨투어를 얘가 몰라요. 그러니까 기공 선생님들이 디자인을 할 때 상부에 이걸로 디자인을 했는데 뼈가 안에가 경사가 있는지 아니면 뼈가 위에까지 다 올라왔는지 이거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모델리스로 만들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이걸 쓰는 게 훨씬 더 기공 선생님들이 작업하기가 쉬워요. 뼈의 형태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딱 조이면은 사실 이 스캔 힐링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 정합할 수 있는 이 정합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면에 옛날에는 이렇게 막 되게 H스캔 반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을 만들어놨어, 서페이스를. 그러면은 이걸 꽂아놓고 오래 있으면 혀에 걸려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좀 아파해. 이 스캔 힐링 같은 경우에는 이 정합되는 이 점이 여기도 약간 곡선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좀 덜 걸려요. 그러니까 힐링 대신 써도 되게 좋아. 그리고 힐링의 문제가 뭐냐면은 힐링을 넣었을 때 그 픽스처랑 힐링 안에 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꽉 잡아버려. 보통 남자들 15N 정도로 힘을 주니까 그렇게 힘을 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힐링을 풀 때는 15N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안에 피떡여져 있어갖고 콜드힐딩이 일어나서 그래.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나살 위에서 한번 돌려주잖아요. 위에서 나살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자꾸 한번 흔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픽스처 자체에 로테이션 시키는 이 회전력을 주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 본뜨거나 뭐 할 때도 이게 더 좋아요. 무서워. 그 직원 선생님들이 특히 힐링 풀 때 힐링 풀다가 픽스처 빼고 힐링 쪽에다가 픽스처 사이언스 밀어넣고 막 끔찍해. 그래서 이거 수술할 때 이거 쓰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거는 뭐냐면은 플러버 레진. 이 레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클래스 5용이에요. 뭐냐면은 색깔이 노래요. 할아버지들 보통은 우리가 진짜 막 C4, D4 막 이런 거 많이 쓰는데 플러버 레진은 그런 거 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색깔이 진짜 누디끼리해. 그러니까 약간 트랜스예요. 그래갖고 안에 자기 그 뿌리 쪽에 있는 색깔이 약간 비쳐 보이거든요. 비쳐 보이면서 노랗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은 기가 막혀요.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고점도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슉 올라와요. 레진 컨투어 하는 걸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고점도는. 그래서 저는 고점도를 좀 더 많이 쓰고 저점도 같은 경우에는 레진을 짜면은 쫙 흘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큐어링 타임을 되게 빨리 가져가야 돼요. 근데 고점도 같은 경우에는 큐어링 타임을 좀 천천히 가져가도 돼. 사실 이것도 많이 쓰는데 사실 할아버지들이 많으니까 이걸 많이 써.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쓰니까 훨씬 내가 조절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좋더라 이거죠. 또 보여드릴 건 요겁니다. 이건 이제 팩커블 레진 할 때 레진 빌드업 할 때 쓰는 건데 이쪽으로 내가 컨투어링을 해주고 이걸로 펼쳐줘요. 근데 레진 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오지게 달라붙어. 이게 나는 이쁘게 꼭꼭꼭꼭 누르는데 땡기면은 얘가 따라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진료하다 빡치거든. 아씨 이런 거 왜 안 따라오는 거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약간 스펀지 같잖아요. 꾹꾹꾹 누르면은 절대 안 따라오고 밑으로 쭉쭉쭉쭉 퍼져요. 전치부 레진 보통 이제 서베컬 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레진으로 컨투어링 할 때 보면은 요거를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이걸로 꾹꾹꾹 누른 다음에 다른 색이랑 쉐이드를 겹쳐가지고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오게 할 때도 이걸로 같이 꾹꾹꾹 눌러주면 되게 섞이거든. 그러면은 색깔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패커블 레진 쓸 때는 저는 꼭 이걸 씁니다. 이걸로만 되어 있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자꾸 딸려 나와가지고. 레진도 비싼데 딸려 나오면 다 버려야 되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SE 본드입니다. 아시다시피 SE 본드 쓸 때 얘기하는 게 직원들이 브러쉬에다가 왕창왕창 하면은 이거 니들이 쓰는 아이크림보다 비싼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 비싸 이거. 덴틴에는 에천트를 쓰면은 이 지각 과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SE 본드 쓰고 나서는 이제 되게 지각 과민이 되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본딩이 잘 된다는 얘기지. 이대로 하기만 하면 돼. 20초 동안 발라놓고 살살살살살 말리고 이 본딩을 쓰면은 정말 찰싹 달라붙습니다. 이걸 언제 또 많이 쓰냐면은 인레이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베이스를 깔잖아요. 베이스 깔 때도 그냥 베이스를 깔았더니 나중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깔기 전에 SE 본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베이스를 깔았더니 안 싫어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안 싫어해요. 그래서 레진 해서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두꺼워서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서베컬 쪽에 지각감이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SE 본드만 싹 발라놔 그냥. 레진 같은 거 안 해놓고 그러면은 효과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얇게 붙여야 될 경우 아니면은 요걸 많이 써요. 브러쉬를 보통 이걸 많이 쓰는데 브러쉬 한 번만 딱 하고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발라주는 게 본딩력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쇽쇽쇽쇽 발라가지고 여러 번 발라줘요. 사실 우리가 체어 안에서 이게 20초 동안 기다리는 거 우리 귀찮잖아요. 멍 때리고 있거든. 가만히 이렇게 20초 있으면은 내가 뭐 하나 싶어요. 난 빨리 가서 딴 거 해야 되는데 그럴 때 20초 동안 신나게 문질러 줍니다. 신나게. 그러면은 시간이 빨리 가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진료할 때 이거를 많이 씁니다. 네. 스캐닐링. 스캐닐링. 이 스캐닐링은 진짜 임프레션 뜰 때 이게 써보시면 알아. 이 신세계야. 우리가 본 뜰 때도 업로드 된다고 그랬죠? 심지어 이걸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세팅할 때 이 컨투어가 잡혀있기 때문에 세팅할 때도 별로 안 아파요. 본 뜰 때 아프고 세팅할 때 아프면 환자들이 진짜 직원들 멱살 잡거든? 가끔 내가 옛날에 무슨 일 있었냐면은 우리 직원 허벅지를 꼬집었어. 이렇게 아프다고! 너도 아파보라고 하면서 없어집니다. 좋아요. 나는 쓴다면 이거 완전 추천.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취 엄마의 체어를 통해서 제가 쓰고 있는 거를 설명해 드리게 돼서 이게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거 뭘로 붙이냐, 본뜰 때 뭘로 쓰냐 이런 거 사실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얘기는 해줘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할 게 별로 없었어가지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오픈마켓에서 나중에 기획전을 해서 이제 다 한쪽 이제 페이지에 올려준다고 해요.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싸게 파시겠지? 비싸게 팔진 않겠죠? 요새 치과 의사들 돈 없어요. 싸게 팔아주세요. 이게 설명 많이 드렸는데 사실 저는 요거 내 원픽. 난 이건 집에 가져가야겠어요. 이건 집에 가져가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한 달도 또 썰게요. 감사합니다. 좋아.